중국 대륙 고대 전설의 왕 삼황오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황이 있고 여기 오제가 있습니다. 삼황은 복희, 신농, 여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땐 뒤에 시자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면 복희, 신농, 여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제는 뭐냐면은 황제, 공선, 헌원, 그 다음에 전후고양, 제곡고신, 제요방훈, 제순중화 이렇게 다섯을 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사망 중에서는 복희가 가장 중요하고요. 요 오제에서는 황제, 공선, 헌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요 황제, 공선, 헌원의 이 황제는 이게 누루황입니다. 누루황 황제. 왜냐면 우리가 오행에 뭡니까? 그 토는 중심이죠. 중앙에 있는 그 누루황 황제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천황이라든가 황제라든가 할 때 요 황자가 아닙니다. 요 황자하고 여기서 오제에서 말하는 이 황제는 누루황입니다. 이 황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황천상제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은 일반적으로 복희, 신농, 그 다음에 여와 이렇게 셋을 말한다고 했고요. 복희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전수해 줬다고 하고, 신농 씨는 농사법을 전수했고, 여와 씨는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복희는 기원전 2800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머리는 사람의 머리고 몸통은 뱀의 머리다. 뱀의 몸통이다. 뱀이라고도 하고 또 용이라고도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복희는 한대의 그 위서에 따르면 복희의 어머니 화서가 뇌택이라는 곳에서, 뇌택이 뭐냐면은 산동성 부근에 있는, 산동성 부근의 지역명이라고 합니다. 뇌택에서 긴 이상한 사람의 발자국을 밟은 후 수태에서 복희를 낳았다고 합니다. 발자국을 밟았는지 뭔 짓을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태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서 이때에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표주박 속에 들어가 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름을 복희라고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합니다. 복희는 산동 지역의 그 동이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 문화는 동이족이 발명했다 하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일단 사마천이라는 그 과거 예전에 사기를 지은 사마천은 사망의 전설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는지 몰랐든지 모르겠지만 사기에서는 오제 본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오제를 든 사람은 이 5명이고요. 이 5명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이 공선 헌원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황제의 이 사람은 이 황제 공선 헌원 중에서 공선은 요 성이고 헌원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황제 공선 헌원이 살던 시대는 신농씨의 그 후손은 이미 쇠퇴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침략을 일삼고 있어도 신농씨는 그들을 제압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랬는데 그 헌원이 그 제후들을 토벌을 했다고 평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 헌원은
덕을 쌓고 군사를 정돈하고 사계절의 변화와 오곡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선헌원, 황제 공선헌원은 25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황제가 죽자 그의 둘째 아들인 창의라는 둘째 아들의, 아들, 고향, 창의의 아들 고향이 성인이 품떡이 있으므로 황제를 뒤를 이어 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인의 품떡이 있어야 황제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후 고향은 뭐냐면은 황제의 손자라고 했죠. 그래서 침착한 성격의 지모가 있었고, 뭐 사리에 뭐 통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욱이 죽자 제국 고신이 고신이 이제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데 이게 제국 고신입니다. 고신은 신령을 받아서 태어나자마자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널리 은혜를 베풀어서 이익을 나누어 주되 자신을 위해서는 그거를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의 운행을 헤아려서 달력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절기를 정하고, 그런 과학 발전에도 보니까 말하자면 농사 짓는 그런 어떤 편의성을 만들었고, 그 몸가짐이 온화하고 품떡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국고신이 죽은 다음에 제요방훈. 제요방훈은 이건 누구냐면은, 요 제국고신의 동생입니다. 동생. 이 사람 역시 인자하고 자애로워가지고, 백성들이 많이 따랐고, 백성들을 감싸주었고, 아마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굉장히 좀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시, 해와 달, 별의 운행 법칙을 예측해서 백성들에게 파종과 수확의 적기를 가르쳐 줬고,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정해서 농사 짓는 데 활용을 하게 했고요. 한 해는 1년을 366일로 하고 3년에 한 번씩 이운달을 정해서 차이가 나는 사계절을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당시에 벌써 거의 뭐 2800년 전 뭐 그 경에도 벌써 이 360 뭐 한 해가 366일이라고 할 정도면은 상당히 천체 관측이 굉장히 정확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요바군이 이제 그 자기의 자리를 후대에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단주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단주인데 얘는 도대체 남톡하고 흉악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시험하던 끝에 나중에 이제 마땅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평민 중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직접 시험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두 딸을 제요방훈이라는 이 황제가 두 딸을 유순이라는 사람에게 그 시집을 보내서 그 덕행을 살펴보았는데 제요가 깊은 산림과 강 그리고 연못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보자 폭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요 수운이라는 사람은 결코 일을 그르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성인이다 이렇게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년 동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 자리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황제 공선 언원에서 요 제요 방언까지는 요 그러니까 말하면 혈족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제순중화는 결국은 전혀 다른 똑똑한 사람을, 현명한 사람을 황제로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황오제는 중국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지만 이들이 모두 동이족이었다는 중국의 사료들이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공자도 자신이 동이족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이의 역사적인 범주가 과거에 산동성이나 요동성 등에서 여러 갈래로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왕오제를 비롯해서 중국 대륙의 고대사의 주체가 동이족이라는 역사관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